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신구도심 학교 교육 불균형 현상과 관련한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신도시와 구도심 학교가 처한 현실을 각각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안들이 있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교실 수가 부족하는데요. 특별실을 다 전부 교실화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너 피켓을 많이 한다잖아 지금. 아니 아쉽지 당연히 내 목연데. 양주 광정면에 있는 효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함께 특별 체육 활동을 합니다. 목공 수업이나 텃밭 가꾸기 등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효촌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덕정이나 옥정지구에서도 찾아오는 학교가 됐습니다. 전교생 53명 가운데 90%는 30-40분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들이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많더라고요, 한반에. 효초는 학생 수가 적은 대신에 선생님과 컨택이 됐고 동물, 식물, 곤충에 대해서도 더 많이 책이 아니고 몸소 스스로 느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 영어를 특화해 원어민 교사를 고용하거나 학생들이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 판매까지 해본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대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밀학급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과소학급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좋은 수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소학급 학교들이 좀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입장에선 통학버스 운행 거리를 늘리거나 추가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해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효촌초는 1년에 약 1억 원 정도의 통학버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전용 에듀택시나 통학 전용 버스 도입을 요청합니다. 옥정으로 저희가 갈 수 있게 하려면은 이 근처 아이들이 학교를 올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에듀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버스 노선, 학생들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도시 과밀의 대책은 무엇일까?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신설 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됐습니다. 또 예상 학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지난해부터 분양 공고가 아닌 사업 승인 세대수 충족으로 완화됐습니다. 신도시에서 24개 학급의 작은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회천 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이번 조치로 학교 설립 추진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신설 기준이 완화된 만큼 아이들이 임시 교실이나 학교를 거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의 교육부와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금 모든 절차의 시간을 당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학교 설립의 기준을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밀과 과소학급 문제는 비단 양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신도시가 생기는 대부분의 지역이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지역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20일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 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절차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황병열 위원장을 만나 추진위 구성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 북부 지역에 제가 작은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다면 85년도 이곳 26사단 75년대 인사장교를 하면서 의정부와 양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각종 개발 규제 등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는 규제 등으로 비교되게 낙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7년도 대선 당시 노태우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시작되어 90년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북부 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공교롭게도 경기 북부와 어떤 인연인지 경기 북부에 있는 이곳 경명대와 중부대에서 교수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김성은 의원께서도 대표 발의하시고 경기도에서 행정적 차원으로 공청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보다 빠른 특별자치도 신설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저희 추진회는 10개 시군민의 뜻을 모아 이번에 추진회 구성을 하게 된 것이 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난 7월 7일 여의도에서 추진위원회 출범일 때도 지역민 300여 명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날 지역 대표자가 선출하였고 또 선출 때 10개 시군 대표자는 지역 주민으로서 자치도 설치에 대한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위원회는 지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행정관청과 정치권의 역할을 넘어 도민에게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보다 지역위원회 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활동을 강화하고 추진회가 지역을 돌면서 지역 한 분 한 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문화 행사도 가져볼 계획이고 또한 지역민 동참과 동의를 얻는 데 주력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과 도구의 특별위원회 등과 공조 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보다는 탄력 있는 추진력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검토가 있도록 추진에는 그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성병관리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김대용입니다. 예, 성병관리소 문제를 놓고 동두천시의회와 한 테이블에 이제 마주 앉았다는 것부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듣고 행정적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오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시의회와의 첫 논의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주장하는 거는 이제 보존을 주장하지만 저희도 시민의 일부로서 저희의 의견이 무조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 철거와 보존의 문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숙의하고 그리고 결과를 합의로 인해서 도출해내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시의회에 특별히 바라는 바가 있을까요?
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이 사안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도록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시의회가 공론화 과정을 이제 뭐 또 서로 합의해서 공론장을 만들어주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혹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저희 공동대책위에서 그런 공론화 과정들을 해 나가면서 확장 국면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네, 이 성병관리소를 보존을 해야 한다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좀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외세와 또 힘없는 민중과 또 민중 편에 서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개인들의 삶을 관여하면서 또 힘의 논리로 폭력을 가해왔는지에 대한 굉장히 아주 좋은 증거물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록 어떤 분들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지향하고 꿈꿔야 되는지를 분명히 캐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자리고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성병관리소는 보존해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쓰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였습니다.